제25화 천마방을 접수하자. 5. 귀혼방 대청의 불빛이 대낮처럼 환하다. 마익과 왕연수는 마치 귀혼방의 주인 인양 상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 옆에 방주 만신이 귀신 같은 얼굴을 하고 묘한 웃음을 짓고 있다. 흐흐, 마익 이놈, 죽기 전에 실컷 즐겨라. 하늘의 만월처럼 만신의 살기가 그의 입가에 가득 찼다. 만신은 탕명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탕명이 자신이 올 때까지 손을 쓰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만신 맞은편에는 귀혼방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소녀 하나가 앉아 있었다. 바로 마연지였다. 마연지는 평소 그녀답지 않게 곱게 화장을 했다. 계모 왕연수의 독촉에 못 이겨 화장하고 왔으나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다. 마연지는 탕명에게 왕연수를 죽여달라고 청부했다. 아버지 마익도 포함이다. 천마산을 출발할 때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망설여졌다. 하지만 이곳 귀혼방에 도착하자 남아있던 일말의 망설임도 이제는 깨끗이 사라졌다. 왕연수와 아버지의 꿍꿍이를 알게 됐기 때문이다. 뭐? 나를 저런 흉측한 중늙은이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우엑. 만신은 이미 50을 넘긴 나이였다. 아버지 마익보다 10살이나 많은 나이였다. 아, 짜증나. 한 차례 분노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갔다. 그래. 다 필요 없어. 다 죽여버리면 돼. 마연지의 가슴은 빠르게 식어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만신이 거사를 함께 치를 협력자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신이 지금 음탕한 얼굴로 자신에게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을 것이다. 우엑. 징그러운 놈. 무엇이 그리 좋을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줄도 모르고 왕연수는 연신 웃어댔다. 더러운 년. 저승사자 앞에서도 그리 웃을 수 있는지 보자.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어머니를 위한 복수가 아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왕연수가 자신의 눈앞에서 처절하게 괴로워하며 죽기를 바랬다. 그녀에게는 훌륭한 동업자가 있지 않은가? 연지, 이제 천마방은 너의 것이 되는 거야. 그래. 탕명의 말이 옳아. 걸리적거리는 인간들을 죽이고 나의 왕국을 세우리라. 마연지는 입꼬리를 슬며시 말아 올렸다. 천마방 만세! 크아! 방주 마익에게 물들어서일까? 마익을 따라온 천마방 졸개들은 마치 이곳이 천마방 대청 마당이라도 되는 듯 마음 놓고 먹고 마셨다. 그러자 천마방 수하들을 시중들며 대접해야 하는 귀혼방 사람들의 눈에 살기가 서렸다. 이놈들이!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꼴 같지 않게 위세를 부리며 자신들을 종 부리듯이 한다. 만신 수하들은 참고 또 참는 중이었다. 그저 만신의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솟구친 살기를 겨우 숨기고 있었다. 묵묵히 때를 기다리던 만신이 스산하게 빛을 발하는 만호를 올려다보았다. 올 때가 됐는데! 그때였다. 붉은 머리의 적두가 만호를 가르며 날아와 대청을 한 바퀴 돌았다. 탕명이 곧 도착할 것을 알리는 것이다. 옳거니! 적두를 본 만신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마익을 향해 돌아선 만신이 음산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 우리 귀혼방이 준판을 한번 벌여보겠소이다. 만신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북소리가 울리자 귀신 복장을 한 10여 명의 졸개들이 닭 모가지를 하나씩 틀어주고 나섰다. 괴이한 표정의 사내들이 닭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닭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칼날을 흠뻑 적셨다. 칼날을 타고 떨어지는 핏물을 혓바닥으로 핥아먹은 사내들의 눈이 횟가닥 돌았다. 마치 귀신의 빙이 된 듯 요상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음산한 북소리에 맞춰 사내들이 귀신을 달래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왕연수는 두둑이 돈을 챙길 생각으로 한창 즐겁게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 보기에도 섬뜩한 춤이 시작되자 얼굴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무언가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느껴서일까? 불길한 생각이 든 왕연수가 마익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여보, 저것들의 눈빛이 섬뜩해요. 눈빛에 살기가 넘쳐. 그러고 보니 마익도 이상하긴 했다. 어리고 예쁜 자신의 딸을 데려왔으나 만신은 연지에게 겨우 눈길 한 번 주었을 뿐이다. 음탕한 만신이 이상하게도 연지에게 도통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두려워하여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웠다. 뭐지? 이놈들이 적두가 계속 허공을 맴돌자 기분이 완전히 잡친 왕연수가 결국 폭발했다. 만신, 술맛 떨어지게. 그 흉측한 춤 좀 그만 추시오. 왕연수의 외침에도 만신은 그저 묵묵부답이다. 결국 노기가 끓어오른 왕연수가 눈꼬리를 치켜뜨며 일어섰다. 만신, 내 말이 안 들리시오? 그제야 만신이 고개를 돌려 왕연수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왜 내년에 말을 들어야 하지? 허, 왕연수는 움찔했다. 자신을 두려워하던 덩치 큰 바보놈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보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각성한 바보가 지금 자신에게 누나를 부릅뜬 것이다. 이놈이 설마. 설마가 사람 잡았다. 마공과 저기홍이 사라진 천마방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흙도 무리일 뿐이다. 게다가 마공 덕에 야성을 잃어버린 지 10여 년이 넘었기에 쓸만한 무공을 지닌 수하들도 몇 명 없었다. 그래서 천마방은 더욱 강한 척 위세를 부리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 만신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눈빛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익이 벌떡 일어나 마지막 객기를 부렸다. 만신!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큰 소리치는 마익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다. 자신의 흔들리는 눈빛이 탈로 날까봐 가슴이 쿵쾅 뛰었다. 오늘따라 더욱 커 보이는 만월의 달빛이 원망스러운 마익이었다. 마익의 기대와 달리 만신의 눈빛은 차가웠다. 뭐라? 내 놈이라고? 마이, 내가 너보다 10살이나 많아. 뭐시라?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 크, 당황한 마익이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대자 이를 지켜보던 마연지가 크하고 웃었다. 연지, 지금 웃음이 나와? 왕연수가 웃고 있는 마연지를 죽일 듯 노려보았으나 연지는 계속 킥킥거렸다. 딸의 기괴한 행동에 마익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달빛을 가르며 하강한 적두가 한 사내의 어깨에 날아앉았다. 드디어 탕명이 온 것이다. 마익과 왕연수가 마지막 허세를 부리는 사이 탕명이 어둠 속에서 몸을 드러냈다. 기다리던 탕명이 왔다. 닭피가 가득 섞인 술잔을 들은 만신이 붉게 물든 술을 커다란 입속에 털어넣었다. 그아, 그러더니 수하들을 향해 외쳤다. 그만. 만신이 손을 들며 외치자 괴이한 춤이 멈췄다. 천천히 걸어나간 만신이 탕명을 영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탕명에게 집중됐다. 저놈은 천마객잔 점소이잖아? 천마방 졸개 중 몇몇이 탕명을 알아보고 소리쳤다. 객잔에서 탕명에게 농이나 하던 그들이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지금 이곳의 주인공은 탕명이다. 만신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물었다. 탕공자, 이제 칼춤을 주어도 되겠소.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신, 시작하세요. 도대체 어찌 돌아가는 판인가? 만신이 왜 객잔 점소이 녀석의 말을 듣는 것인가? 탕명과 만신의 대화는 마익과 왕연수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네, 내 놈은 누구냐? 마익은 그저 황당해서 물었다. 탕명을 이미 만났었던 왕연수도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놈이 여기에 온 거지? 그리고 만신은 왜 저놈의 말을 듣는 거지? 여러 의문이 왕연수의 뇌리를 스쳐갔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마연지의 행동이었다.
옆에서 피식대던 마연지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러더니 걸어나가 탕명 옆에 나란히 서는 것이 아닌가. 마연지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연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익이 연지를 불렀지만 마연지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왕연수는 눈치 하나로 객잔 식모에서 천마방 방주 부인이 됐지만 오늘의 상황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연지 2년! 왕연수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욕하자 마연지가 왕연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왕연수, 어머니를 독살한 죽일 년, 넌 오늘 여기서 죽는다. 허! 마연지의 외침은 왕연수에겐 큰 충격이었다. 마연지가 자신에게 꼬박꼬박 대들긴 했지만 그것은 자신을 두려워했기에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마연지의 눈빛에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다. 자신의 놀이개였던 만신과 마연지가 한꺼번에 돌변한 것이다. 만신이 검을 뽑았다. 마익, 이 죽일 놈! 감히 날 속여! 내 놈을 갈기갈기 찢어주겠다! 여봐라! 저 놈들을 죽여라!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다. 하지만 이유를 따지는 것은 나중 문제이다. 죽느냐 사느냐 지금은 그것이 문제였다. 순식간에 술판이 엎어지고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만신은 물러서는 놈은 죽이지 않았다. 오직 마익과 왕연수 앞을 막아서는 놈들만 죽어 자빠졌다. 허! 마익은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왕연수는 조금 달랐다. 왕연수는 날렵한 검을 뽑아들고 마익을 버려두고는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섰다. 으아! 귀신 복장을 한 귀혼방 졸개 하나를 쓰러뜨린 왕연수가 북쪽 천마방을 향해 달렸다. 살 길은 천마방으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하지만 왕연수를 노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바로 탕명이었다. 어딜? 탕명의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왕연수였다. 왕연수가 북쪽을 등지고 서 있던 자신 쪽으로 달려오자 탕명이 왕연수의 앞을 막아섰다. 왕연수, 어딜 도망가려고? 왕연수는 확 짜증이 밀려왔다. 죽이려다 살려둔 점소이가 감히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 아닌가. 절정고수 저기홍에게 가르침을 받은 왕연수에게 풋내기 점소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애송이 놈이 죽고 싶은 것이냐? 그러나 한 차례 검을 교환하자 왕연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허! 이럴 수가! 왕연수의 검술은 속전속결이었다. 저기홍에게 배운 초식이 많지 않았기에 기습적으로 살수를 펼쳐 상대를 제압하곤 했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삼초식에 쓰러지지 않은 자가 없었다. 당연히 어린 놈쯤은 자신의 상대가 안 된다 여겼다. 하찮은 객잔 점소이가 아닌가. 그런데 객잔 점소이가 여유롭게 자신의 삼초식을 막아내자 왕연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이놈 정체가 뭐지? 왕연수가 탕명의 검술 실력에 놀라는 찰나. 탕명이 순식간에 왕연수의 뒤로 낮게 돌아갔다. 야! 월화검이 달빛을 가르며 왕연수의 오른발 뒤꿈치를 갈라버렸다. 왕연수를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탕명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왕연수, 당신이 저기용 사부님께 몇 초씩을 배웠다던데? 어디 더 해보시지. 뭐야? 그럼 이놈이 저기용의 제자라는 것인가? 뭐라? 지금 저기용 사부님이라고 했느냐? 탕명의 무공이 의외로 강하자 왕연수는 바로 작전을 바꿨다. 내가 사부님의 제자라고? 사부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왕연수는 혹여 저기홍이 나타난다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수년간 수발 들어준 저기홍이다. 하지만 왕연수의 기대와 달리 탕명의 표정은 싸늘했다.
그러자 왕연수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탕명, 같은 동문끼리 싸울 건 없지 않나? 훗, 동문이라고? 이 상황에서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탕명이 왕연수를 잡아두는 사이에 이미 싸움의 결과는 결정이 났다. 거대한 체구의 만신이 왼손으로 마익의 목덜미를 잡아들어 올리자 전의를 상실한 마익이 목숨을 구걸했다. 살려줘. 조금 전까지도 그리 위세를 부리던 마익이었다. 그런 마익이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 만신이 탕명을 돌아보았다. 탕공자, 마익을 죽이기 전에 탕명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다. 만신의 물음에 탕명은 마연지에게 고개를 돌렸다. 마익은 마연지의 아버지이기에 한 번 더 마연지의 의중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마연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딸의 행동에 마익이 분노했다. 이년 정령 아비를 죽일 셈이냐? 마연지는 대꾸할 상대도 안 된다는 듯 쳐다보지도 않았다. 분노를 뿜어내던 마익의 눈은 이내 절망했다. 순간 탕명이 만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만신의 거대한 도가 스쳐 지나가자 마익의 몸뚱어리가 바닥으로 툭하며 떨어졌다. 만신은 마익의 머리를 들고 가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를 술잔에 가득 받았다. 그러더니 단숨에 마익의 피를 마셔버렸다. 허! 마익의 목이 단칼에 떨어지고 만신이 마익의 피를 마셔버리자 왕연수는 기겁했다. 왕연수는 살 길을 찾기가 쉽지 않겠다고 직감했다. 귀혼방 졸개들이 왕연수를 둘러쌌다. 이제 탈출은 불가능했다. 사부님은 어디 계시지? 살 길은 오직 저기홍이 나타나는 것뿐이라 생각한 왕연수가 재차 물었다. 그때였다. 허! 어디선가 날아온 검이 왕연수의 등을 꿰뚫어 버렸다. 분노에 찬 마연지의 검이었다. 이년이! 항상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마연지에게 당했다. 왕연수는 무엇보다 그것이 화가 났다. 힘차게 검을 뽑은 마연지의 검이 다시 왕연수의 목을 내리쳤다. 허공에서 몸뚱이와 분리돼 바닥으로 떨어져 구르는 왕연수의 모가지를 마연지가 주워들었다. 그 인연 맛이 어떠냐? 마연지가 희죽 웃으며 왕연수의 머리를 들고 만신에게 다가갔다. 만신의 행위가 멋있어 보여서였을까? 마연지가 만신이 했던 것처럼 술 항아리에 왕연수의 피를 받더니 그대로 마셔버렸다. 입가를 타고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마연지의 모습이 만신 못지않게 기괴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26화 누가 방주가 돼야 하는가? 1. 마익과 그의 처 왕연수는 영천방에서 바친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기대하며 귀혼방을 찾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탕명이 쳐놓은 죽음의 덫이었다. 마익의 갑질에 분노가 극에 달했던 만신이 마익을 죽였고 왕연수는 마연지에 의해 목과 몸뚱어리가 분리됐다. 10살이나 많은 만신을 막내동생 대하듯 했던 마익과 엄연히 처가 있는 마익을 꼬신 것도 모자라 마연지의 어머니를 독살한 왕연수는 결국 제명대로 살지 못했다. 흐흐흐. 마연지가 입가에 흘러내리는 핏물을 쓱 닦고는 기괴한 웃음을 흘렸다. 마연지가 만신을 따라 원수의 피를 받아 마시자 귀혼방 대청 분위기가 더욱 괴기해졌다. 만신과 마연지만이 아니었다. 피맛을 본 귀혼방 졸개들은 죽은 자의 혼을 떠나보내는 듯 괴상한 소리를 내며 춤을 추었다.
밤하늘을 빙빙 돌며 울부짖는 적두의 울음소리가 더해지자 귀온산에서 숨쉬고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미쳐돌아갔다. 탕명은 왕연수의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받아 마시는 마연지의 모습에 고개를 저었다. 마연지의 원한이 저리도 깊었었나? 막상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자 마연지가 충격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마연지는 원래 저런 애였을까? 원수를 죽일 수는 있다지만 사람의 피를 받아 마신 것은 15살 소녀가 한 행동이라 하기에는 과했다. 아미산과 삼성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탕명은 짐승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숱하게 보면서 자랐다. 그렇기에 탕명은 피 튀기는 잔인함이 익숙했다. 그러나 오늘 귀온방에서 벌어진 일은 짐승이 벌이는 사육과는 달랐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사육이 아니었다. 짐승은 생존을 위해 상대를 죽이지만 오늘 이곳에 있는 인간은 원한을 풀기 위해 죽였다. 이유는 달라도 본능적인 욕망을 이루는 행위임은 같다. 인간은 좀 다른 듯 행동하지만 결국 본질에서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었다. 피의 축제가 시작됐다. 만신이 승리를 자축하는 술판을 벌였다. 마연지는 귀신에 홀린 듯 귀온방 졸개들의 춤판 속에 뛰어들어 해괴한 춤을 추고 있다. 가관이군. 탕명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어린 마연지가 어쩌다 피를 즐기는 아이가 됐을까? 마연지는 10살 어린 나이에 괴기스러운 마공과 변덕스러운 저기용의 수발을 들어야 했다.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한 것이다. 천성이 아무리 착한 아이였어도 4년 동안 마공의 마기에 노출됐다면 성격이 삐뚤어질 것이다. 왕연수도 마연지 같은 경우가 아닐까? 탕명은 왕연수도 처음 천마객잔에서 일할 때는 평범한 여자였다고 들었다. 평범했던 왕연수도 마공의 수발을 들며 점차 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기용에게 무공을 배운 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힘이 생기자 내면의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일까? 결국 왕연수는 마연지의 어머니를 독살하고 천마방의 안주인이 됐다. 왕연수가 변한 것이 마공의 마기 때문이라면 천마신공을 익히고 있는 자신도 머지않아 마기에 물들어 왕연수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길 기분 더럽게 찝찝하네. 계획이 멋지게 성공했지만 탕명의 기분은 영 찝찝했다. 탕명이 기괴한 춤을 추고 있는 마연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연지야, 정신 차려. 이제 가야 해. 응? 탕명이 팔을 당기자 마연지는 꿈에서 깬 듯 풀렸던 눈동자가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왔다. 역시 괴기한 분위기에 휩싸여 잠시 혼이 빠졌던 모양이었다. 연지, 가자. 어서 천마방 접수해야지. 마익과 왕연수를 처단했으니 시급히 천마방을 접수해야 했다. 그래. 탕명이 떠나려 하자 만신이 탕명에게 다가와 물었다. 탕공자, 저 시신들은 어찌 처리하면 좋겠소? 실력도 없으면서 마익을 지키려 나섰던 천마방 장로 8명도 모조리 죽었다. 탕명이 마익과 왕연수 그리고 천마방 장로들의 시신을 보며 말했다. 모두 태워주세요. 묻어버리거나 산에 버려두면 가장 간편했다. 화장하려면 귀찮고 손이 많이 간다. 그러나 만신은 탕명의 명에 따랐다. 알겠소. 만신이 졸개들을 향해 외쳤다. 시신을 모두 한 곳에 모아 태워라. 귀온방 졸개들이 빠르게 움직이자 순식간에 커다란 화염이 치솟았다. 시체들이 하나 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 산 짐승들에게 뜯겨나갈 몸뚱어리들이 거센 화염 속에서 활활 타올랐다. 이렇게 귀온방에서 계획했던 마연지의 복수는 일단락됐다. 탕명. 누군가 애절하게 탕명을 불렀다. 상석에서 내려오는 탕명과 연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간절한 눈빛들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렸다. 탕명, 살려줘. 낯익은 얼굴 하나가 탕명을 향해 애원했다. 천마방 졸개들이다. 멀뚱멀뚱 서 있다가 오히려 목숨을 건진 천마방 졸개들이 애원의 눈빛으로 탕명을 부른 것이다. 그렇지. 이놈들은 어쩐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탕명이 공포에 질린 천마방 졸개들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애절하게 자신을 불렀던 사내에게 물었다. 살려달라고요?
살려줘. 혹여나 화염이 치솟는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지 않을까 두려운 졸개들은 탕명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졸개들의 눈에 탕명은 더는 어린 객잔 점소이가 아니었다. 귀온방 방주 만신을 수하처럼 부리는 더없이 무섭고 강한 사내였다. 탕명이 졸개들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여기서 마익을 따라 죽을래요? 아니면 나를 따라 돌아갈래요? 돌아가겠습니다. 뻔한 대답이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살려준다니 그저 감사한 졸개들이었다. 좋아요. 그럼 한 가지 약속해요. 약속은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다. 졸개들은 감격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하겠습니다. 천마방에 돌아가면 오늘 본 것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연지의 어머니를 독살하고 온갖 폐악질을 하던 왕연수는 천벌을 받아 죽은 거예요. 알겠어요? 왕연수가 비록 마연지의 계모였지만 엄연히 어미와 딸의 관계였다. 탕명이 마연지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졸개들은 살짝 당황했다. 절대강자가 된 탕명이 너무 당연한 말을 부탁처럼 했기 때문이었다. 졸개들의 생사를 결정한 탕명이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제 천마방으로 돌아가요. 살 길을 찾은 졸개들은 탕명과 마연지를 방주 모시듯 했다. 일부는 앞장서 길을 트고 일부는 탕명과 마연지의 뒤를 따랐다. 그렇게 귀온방을 떠난 지 한 시즌이 지났다.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거쳤다고 생각되었는지 졸개들도 슬슬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누가 방주가 될 것 같은가? 마연지가 되지 않을까? 글쎄, 난 탕명이 방주가 되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권력자가 바뀌었으니 그에 따라 졸개들도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다. 사실 졸개들은 누가 방주가 되든 상관이 없다. 자신들을 지켜주고 배불리 먹여줄 수 있다면 설령 어린 마연지나 점소이 탕명도 상관없는 것이다. 졸개들의 머리로는 오늘 밤에 벌어진 일은 이해할 수 없다. 어찌 어린 탕명과 마연지가 이렇게 큰일을 벌였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탕명의 무공이 왕연수보다 강하다는 것과 무시무시한 귀온방 방주만신이 탕명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것이다. 스산했던 만월이 사라지고 여명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벽 안개 사이로 멀찍이 천마산이 보였다. 세상이 밝아지니 탕명의 찜찜했던 기분도 한결 밝아졌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요. 마연지가 탕명 옆에 앉아 살짝 한숨을 지었다. 휴. 탕명. 장로들이 전부 죽어버렸어.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해줄 장로들을 새로 뽑아야겠어. 마익과 왕연수를 처단하는 것에 몰두해 그 다음 일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계획에 없던 8명의 장로가 깡그리 죽어버렸다. 천마방을 접수한 건 잘된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처리하는 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손과 발이 되어줄 새로운 사람들을 장로에 임명해야 했다. 연지, 누구를 장로로 뽑으면 좋겠어? 천마방 장로급들도 가끔 객잔에 오기는 했지만 뻔질나게 드나들던 놈들은 대부분 졸개들이었다. 탕명은 장로가 하는 일들이 뭔지 알지 못했다. 마연지는 골치가 아픈 듯 건성으로 말했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냥 내가 맘에 드는 놈들로 8명 뽑아줘. 인사가 만사다. 탕명은 아미파 대삼의 적향이 떠올랐다. 연지, 맘 가는 대로 사람을 막 뽑으면 뒤끝이 안 좋아. 모든 원칙이 있어야 해. 한번 사람을 잘못 쓰면 두고두고 골치를 썩이게 된다는 것을 탕명은 아미에서 보았다. 마연지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몰라. 암튼 내가 알아서 해줘. 어휴, 골치 아픈 일을 떠맡은 탕명이 졸개들이 쉬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탕명이 다가오자 졸개들은 긴장한 표정이다. 아까 귀온방에서 장로 8명이 모두 죽었잖아요? 탕명의 말에 졸개들이 바짝 쳐들었던 고개를 수그렸다. 비겁하게 살아남은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졸개들의 표정을 읽은 탕명이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죽은 장로 8명은 무슨 재간이 있어 장로가 된 거죠? 대답이 없다.
탕명은 자신의 질문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는지 객관식으로 바꿨다. 그럼 골라보세요. 1번 학식과 능력, 2번 인품, 3번 공헌도, 4번 인기투표. 객관식으로 바꿨지만 졸개들은 고개만 저었다. 탕명이 눈꼬리를 치켜떴다. 어휴, 답답해. 말 안 할 거예요? 그러자 한 졸개가 슬그머니 손을 들었다. 아첨이요. 아첨이라고요? 네. 능력 같은 건 다 필요 없었어요. 왕연수에게 아첨 잘 더는 사람이 장로가 됐습니다. 모두 왕연수가 정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무리 흙도 방파라지만 방주 다음 가는 자리가 장로라는 자리인데 애들 소꿉 장난처럼 할 수는 없다. 흥, 탕명이 한숨을 쉬자 방금 대답했던 졸개가 물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는 건가요? 천마산에 돌아가면 장로들을 새로 뽑으실 건가요? 그럴 생각입니다. 천마방 살림을 꾸려나갈 사람들이 있어야 하니까요. 자, 이제 출발해요. 탕명의 말에 졸개들의 눈알이 빠르게 돌아갔다. 귀온방에서 살아남은 졸개들의 수가 딱 8명이었다. 이건 하늘의 뜻이 분명하다. 졸개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어찌 보면 좋은 기회였다. 순식간에 졸개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졌다. 졸개들은 탕명의 눈에 들면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는 것이다. 목표가 정해지자 행동하기 시작했다. 졸개들이 앞다퉈 탕명과 마연지의 눈에 들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말쑥하게 생긴 놈은 마연지에게 환심을 사려 했고 덩치가 있는 놈은 잔뜩 가슴을 부풀려 힘자랑을 했다. 이것저것 내세울 것 없는 놈은 개울로 달려가 시원한 물을 떠왔다. 장로 자리는 8개다.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졸개의 수도 8명이다. 천마방에 남아있는 놈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각이다. 탕명은 승진을 꿈꾸는 졸개들을 보니 우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두 승진에 목숨을 거는군. 그렇다면 더욱 잘해야 할 텐데. 마익과 왕연수를 제거한 탕명은 새로운 고민을 안고 천마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